일본어는 어떻게 공부한 거야? 네. 응. 일본어는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뭘 많이 봤어? 그걸 많이 봤는데 그게 응. 끝이에요. 요즘 일본의 최대 이슈가 일손이 부족하다. 대만이나 한국, 중국 이런 데는 일본어 할 수 있는 아시아권 인재들을 뽑기 응. 위해서 해외에 나와서 면접회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줌터뷰에는 저 도쿄 딜러이트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전혜련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혜련님은 한국 대학교에서 그 사학이랑 정치학, 정치외교학 공부했고, 한국 외교부에서 인턴을 1년 하셨고, 그다음에 일본계 대기업의 서울 오피스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신 다음에 작년에 일본으로 취업해서 이제 도쿄에 소재한 딜로이트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혜련이라고 하가 작년 9월부터 일본으로 이사를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번 회사에서는 2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일본으로 이직하면서는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한국으로 치면 중고 신입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이직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일단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 진짜. 해외로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랑 일본어가 되면은 취업이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싱가포르도 자국민들 취업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몇 년 전부터 외국인한테 비자를 잘 안 내주는 상황이 돼서 거의 취업 음, 문이 닫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그 기반도 일본, 없는 상태에서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였고, 음, 그리고 영어보다 일본어가 더 낫다는 판단 음, 하에 일본은 지금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음. 이직하려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죠. 그럼 직무까지 바뀌었는데 연봉은 진짜 많이 올랐겠다. 사실 그 직무만 바꿔도 국내에서도 연봉이 많이 오르지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라는 게, 그러니까, 월세가 두 배가 됐고요. 그치,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남는 게 이전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지? 아, 그래? 일단 월세가 두 음, 배로 뛰었고 음, 계약 연봉 자체는 많이 올랐어요. 그치. 계약 근데, 연봉은 많이 올랐는데 전에 회사는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음, 반도체 업황 따라서 보너스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아, 있거든요. 음, 근데 아마 여기는 승진이 빠르니까 음. 올라가면은 금방 그 연봉 상승률은 괜찮은 편이에요. 아, 그 연봉 상승률 얘기 나 들어본 것 같은데, 일본 전체적으로 연봉 상승률이 괜찮은 거야? 아니면 저 컨설턴트란 직업이 연봉 상승률이 괜찮은 거야? 일단 컨설팅이 음, 고연봉 직종이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는 연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 음, 잘하면은 올려주고 하니까 이게 직급이 음, 올라갈 때마다 좀 많이 뛰거든요. 200만 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국, 일본 다 경력직을 한 어느 정도 하면 경력직을 쳐져? 방금 회사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를 하면은 중고 신입으로 분류되고, 어느 정도를 하면 진짜 아예 경력직으로 분류가 돼?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 3년은 해야지 경력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전에 다니던 회사가 컨설팅 회사면은 2년, 2년 경력이 있으면은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반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은 3년을 꽉 채워야지 경력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2년 10개월 아니었어? 10개월이어가지고 그럼 보통 3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올림 같은 거 안 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제가 3년까지 음,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음, 음, 2년 10개월이니까 제가 그 공채 지원하기 전에는 경력직 지원하려고 헤드헌터도 쓰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컨설팅 전문으로 하시는 헤드헌터여가지고 3년이 안 되긴 하지만 자기가 잘 파트너한테 음, 얘기해서 넣어보겠다 음, 해가지고 헤드헌터 통해서 아, 한 거는 경력직 프로세스였고 음. 근데 이거는 프로세스도 너무 느리고 제가 통과하기에는 좀 장벽이 높아가지고 근데 알아보다가 신입을 뽑는 게 있는데 한국에 와서 면접도 하고 대신에 제이신졸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을 했고 여기가 결과가 더 빨리 나와서 여기로 그냥 입사를 정하게 된 거죠. 아, 면접 같은 걸 한국에서 진행했어, 그러면? 요즘 일본의 최대 이슈가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음,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일본 내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써가지고는 그게 충당이 안 되니까 해외 채용도 하거든요.
근데 해외 음, 채용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주요 타겟이 해외 유학한 일본 애들인데, 음, 네, 대만이나 한국, 중국 이런 데는 일본어 할 수 있는 아시아권 인재들을 뽑기 음.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에 나와서 면접회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면접, 그 지원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이 다 일본어로만 진행이 되는 거였어?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기본이 돼야 됐고, 영어도 비즈니스 레벨 이상은 돼야 됐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 특성상 영어랑 일본어 둘 다 비즈니스 레벨 이상으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자리였던 거야? 네. 근데 둘 음. 중 하나는 비즈니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아,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나 영어권 국가에 산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어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와서 해외에 살고 그치. 있습니다. 일본어 먼저 얘기해보자. 일본어는 어떻게 공부한 거야? 음. 일본어는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뭘 많이 봤어? 그걸 많이 봤는데 그게 응. 끝이에요. 근데 뭘 많이 보면 보통 왜 그 토크쇼나 라이브쇼용의 일본어를 배우지, 아니면 애니메용 일본어가 입에 붙거나 그 비즈니스나 그 경어체나 그 비즈니스용을 쓰는 일본어 완전 다르잖아. 그런 건 어떻게 그럼 이렇게 익히게 된 거야? 아직도 제 경어나 그런 어려운 일본어는 완전 잘 하진 않고요. 대신 저는 애니메이션 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럼 뭘 드라마나 봐? 영화를 위주로 봤고, 네, 그리고 웬만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가 일본계여서 거기서 음. 비즈니스 일본어는 좀 연습은 했던 것 같은데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왜 듣고 말하기만 하면 또 읽기 쓰기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건 그럼 어떻게 써? 별도로 공부했어? 지금 저기 혜련이 JLPT N1 만점의 성적표가 떠오르는데 JLPT도 만점 받았었어? 네. 그냥 그거는 그냥 공부한 거야? 그거는 시험용 공부 문제풀이만 했었죠. 아, 대충 깡패라는 건 알고 있으면 진짜 깡패구나. 일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JLPT N1 만점 성적표 받고 로케이션이랑 롤이랑 인더스트리 셋 중에 하나씩만 바꾸라 그러거든.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와,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바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야? 그 직무에서는 매니저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계속 지루하고 반복되는 루틴 업무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음,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 후보로는 기존에 하던 SCM 관련 일이랑 컨설팅이 너한테 맞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들어서 컨설팅 쪽 이렇게 두 갈래로 준비를 시작을 했고 우선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으로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 음, 그중에서도 좀 돈 내고 쓰는 음, 고연봉자들을 위한 사이트가 있어요. 음, 비즈리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중에서 컨설팅 전문으로 하는 헤드헌터를 골라서 네, 그분이 제가 경력이 3년이 안 되긴 하는데 경력직으로 뽑는데 한번 그 서류를 넣도록 얘기를 해봐 주겠다. 음, 일단 빅4라고 불리는 데는 다 원서를 넣긴 넣었고요. 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지원을 하면은 온라인으로 웹 테스트를 보는 게 있거든요. 음, 약간 인적성 검사 같은 건데 일본어로 테스트를 봐야 돼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두 군데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고요. 음, 한 군데는 면접을 전화로, 이렇게 면접도 세 번인가 보는데 1차 음. 면접을 전화로, 저는 스카이프로 할 줄 알았더니 전화로 하는 거예요. 아, 생 전화로 인터뷰를 전화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어우, 야, 그래. 그게 음, 뭐, 이 업계 자체가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음, 시간도 8시, 9시 이때 겨우 시간이 음. 나서 딱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 엄청 일에 쩌들어가지고 지쳐있고, 아니, 근데 얼굴이라도 보면은 어, 표정이 보이니까 뭐라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잖아요. 한 어,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랑 음, 전화로 하는데 어버버버 하다가 음, 끝났어요. 그거는 어,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음, 음.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그 딜로이트 신입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는 패스했어요. 보통 회의체의 끝에는 그래도 온사이트 그 한번 불러서 항공권 주고 불러서 얼굴을 보고 대면 면접을 보는데 대면 면접을 안 보고 그냥 최종 오퍼를 줬다는 건 되게 아니, 놀랍다. 아니, 아니요. 오퍼 받은 건 한국 그 딜로이트의 해외 채용 팀에서 해외 음. 돌면서 그 면접 보는 거거든요.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쪽 면접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에 보고, 와서 네.
그럼, 근데 이게 내 다음 질문이 원래 한국과 일본에서 네. 일하면서 느끼는 문화적인 차이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혜련이 지금 일하는 회사는 일본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약간 서양 회사 느낌이 나는데, 그냥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딜로이트 자체가 글로벌이랑 그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음, 정책 같은 거는 다 그냥 글로벌 정책이고, 그래서 지내기에는 외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지내기에는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딜로이트 일본인 직원들도 일본인이긴 하지만 일본어 이외에 영어 정도는 하는 거야, 다? 지금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 그러면 일본에서만 나고 자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국 나갔던 사람 되게 많겠구나, 동료 중에. 한국이랑 일본에서 사는 거 대비로 일본이 어떤 점이 더 이렇게 좋아? 근데 여성으로서 사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일본 사회에서는 음, 좋다고 볼 수 없고요. 한국보다 더 안 좋지 어디가, 않나, 사실? 너는 음, 너의 경험은 어때? 그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너는 지금 서울보다 일단 도쿄가 더 만족스러운 상황이잖아. 그쵸. 저는 지금 회사 문화도 마음에 들고 괜찮고, 뭐 일부 이상한 사람들 많긴 하지만, 뭐 도쿄 치안 같은 경우도 동네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사는 음, 데는 치안도 괜찮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저는 서울 지하철에서 제일 싫었던 게 막 음, 사람들 손으로 밀고 음. 어깨빵하고 앉아 있으면은 옆에서 다리 쩍벌해가지고 괜히 허벅지 밀착시키고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일본은 서로 안 맙소사. 닿으려고 하니까 치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나는 남자다 보니까 일본이나 한국 정도면 치안 수준이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그것도 되게 다르다고 느껴져? 아직 여기 온지 1년밖에 안 지났지만 음, 밤에 12시에 전철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따라온 적도 없고요. 이거는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음, 택배 그 1층 현관이 잠겨 있으면은 한국 음,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들 그 비밀번호 다 알잖아요. 음, 음, 다 음, 알아서 문 앞에 택배 놓고 가는데 여기는 그런 음, 게 아니니까 일단 음, 밑에 잠겨 있으면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낯선 음, 사람들이 건물 안에 안 돌아다니고 음. 그럼 음, 택배랑 배달도 그래? 그러니까 한국의 최대 장점 택배, 배달 음식 이런 거 이제 집 앞까지 빠바박 오는 건데 거기도 배달 음식 이렇게 시켜 먹는 문화가 좀 많이 돼 있나? 우버이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도 우버이츠가 있지만 있어서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치킨, 중국집, 피자 이런 거 미친 듯이 배달시켰었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원래도 음, 배달이 되기는 되거든요. 음, 근데 한국만큼 일반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했고 우버이츠가 있어서 배민처럼 그 플랫폼 하나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음, 요즘 들어서 코로나 들어서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와보니까 일본이 그래도 아직 인구도 1억 2천 명, 1억 2천만 명이고 한국보다 시장이 훨씬 음. 크잖아요.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일본에 좀 괜찮은 기업들 보면은 한국 음. 애들보다 능력치 떨어지는데 그냥 턱턱 붙어서 다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일본은 사실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지, 대조라면. 그쵸. 한국은 음, 보증금 넣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집주인하고 트러블 있고 약간 언성 높이고 이런 게 많은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은 일본은, 그 집주인들도 귀찮으니까 다 부동산이나 이런 데 맡겨버리고 거기 사람들이랑 음, 얘기를 하면 되고 다 룰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돈만 내면은 저는 돈 낸 만큼 스트레스 안 받는 음, FM대로. 그게 엄청 답답할 때도 있는데